해지는 것 같아요. 일이 조금 앉아서 하는 직업이 돼서 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는 나이 든 당뇨 환자들에 비해 외식할 기회도 많고 스트레스에도 더욱 자주 노출된다. 그러나 젊다는 이유로 소홀한 경우가 훨씬 많다. 지방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지방 어디서 높았지? 아, 이 볶음에서 그런가? 볶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고등어 구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많이 움직이면은 혈당이 내려가는데 자기가 얼만큼 내려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뇨 환자들한테 먹는다는 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식이요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여 년 사이 30대 젊은 당뇨 환자들의 숫자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미국 30대 남성 당뇨 환자는 2% 남짓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6%에 가깝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 젊은 연령층의 당뇨병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당뇨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도 되고요. 그 당뇨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당뇨병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또 커진다는 거죠. 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또 높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20대에 발병한 당뇨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12년 전인 26세 당뇨를 진단받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무심코 넘겼다는 임채윤 씨. 온 세상이 뿌옇게 보인다는 그는 안경까지 끼고도 눈앞에 있는 서류를 읽지 못했다. 손만 보이고 손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이게 몇 개였습니까?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보입니까? 1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네, 지금 상태는 안 보여요. 대체 임 씨의 눈에는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일까? 눈의 안쪽, 즉 안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실시됐다. 수정체가 뿌옇게 변해 있는 것도 관찰됐다. 30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백내장이다. 정상인 안저의 경우 혈관이 곧고 또렷하지만 임채윤 씨의 혈관은 매우 구불구불하게 변성돼 있다. 뿌옇게 섬유 혈관막까지 자라나고 있는 상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다. 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시력을 찾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이제 안구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돼가지고 이제 눈 유지가 되기 힘든 경우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망막은 물체에 상이 맺히는 곳으로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당뇨로 인해 미세 망막 혈관이 막히면 부족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망막 혈관이 생기고 이것들이 막히고 터지며 망막에 손상을 가져온다. 올해만도 벌써 2차례나 수술을 받다 보니 임채윤 씨는 회사까지 휴직했다. 12년 전부터 관리했다면 피해갈 수 있었던 길. 내가 환자다 좀 생각하고 식사량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텐데 지금 그게 좀 지금 이 상태 된 게 아쉬워요. 지금 눈이 아픈 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당뇨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가볍게 생각하지 이게 큰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임채윤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망막병증 치료를 위해선 섬유혈관막을 제거했다. 임 씨는 실명의 위협 속에서 앞으로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한다. 심각성을 느끼기 힘든 젊은 당뇨.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을 비롯해 세조와 성종, 숙종 등 상당히 많은 왕들이 당뇨로 인해 고통받았고 일부는 그로 인해
매우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독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던 정조대왕. 그의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이 당뇨병 때문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공개된 친필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증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황련을 한 근 가까이 다려 먹었다. 마치 냉수 마시듯 하였으니 이 무슨 이상한 일인가. 나는 이 밖에도 항상 얼음물을 마신다.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시력이 나빠져 현기증이 나고 책을 오래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급격한 시력 저하와 참을 수 없는 갈증, 이는 바로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왕의 식사, 수라를 준비하던 수락관입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수라상을 살펴보면 보통 3개의 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장 큰 상에 놓이는 반찬만 해도 12가지 이상, 찜부터 전과 회, 그리고 전골과 탕에 이르기까지 기름진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때문에 과거 당뇨병은 부자들의 병이다 혹은 황제병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저녁상도 혹시 이처럼 지나치게 푸짐하지는 않습니까? 10살배기 외아들을 둔 한광기 씨는 빈손으로 퇴근하는 법이 없다. 양손 가득한 것은 자신과 아들의 저녁 식사. 제가 올 동안 기다리다가 배가 많이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많이 좀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사왔습니다. 한광기 씨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이른바 싱글파파다. 어디 보여지 마. 덥다. 집에서는 옷을 벗고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민석이. 몸에 열이 많은 민석이는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거의 벗고 지낸다. 만 8살짜리 아이지만 뱃살이 찌다 못해 가슴까지 늘어진 상태. 저녁상은 늘 손쉽게 차려진다. 세상에서 치킨을 가장 좋아한다는 민석이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아빠. 부자의 저녁 메뉴는 5년째 치킨이나 삼겹살 아니면 라면이다. 특히 뼈를 빼고 살만 발라낸 치킨은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민석이가 가장 좋아한다. 거의 하루에 맨날 거의 안 빠지고 맨날 통닭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거의 제 생각에 한 1000마리 이상은 먹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먹고 남은 케첩과 치킨 소스가 커다란 봉지로 2개. 오래된 것은 다 버리고 1년 남짓 모은 것이다. 산처럼 쌓여있는 영수증엔 치킨 메뉴가 선명하다.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민석이의 한 달 식비만 대략 60만 원 정도. 아빠가 전혀 음식을 못하다 보니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고는 치킨에 따라온 무절임이 전부. 물 대신에 1인당 하루 2병 정도씩 콜라와 음료수를 마신다. 한광기 씨는 새벽에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한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로 바쁘고 미안한 마음을 대신해왔다는 지난 5년.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봤을 때 민석이의 몸무게는 66kg까지 늘어나 있었다. 키는 140cm 정도. 운동을 시켜보지만 오늘도 민석이는 5분을 채 버티지 못한다. 저도 무척 염려는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행운이한테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광기 씨는 김해 지역 공장지대를 돌며 공업용 가스를 배달한다. 하루 평균 100여 곳을 돌며 새가스를 배달하고 빈 가스통을 수거하는 일. 수백 개의 가스통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다 보면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만다. 이때마다 그가 찾는 것은 음료수. 한 씨는 물을 거의 먹지 않는다. 매일매일이 바쁘다 보니 국밥 한 그릇조차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래서 차 안에 늘 빵과 음료수를 챙겨 다닌다.